사람에게 한번 지워진 상처를 다시 건드리려면 상당히 큰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보아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지혁 앞에 단순히 과거의 미안함 때문에 온 게 아니었고 말 하나 웃음 하나까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한 듯 날카로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지역의 파혼녀 정보아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역은 오랜만에 AP그룹 사무실을 찾은 날이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 누군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는데 그 익숙한 얼굴이 천천히 돌아보더라고요. 정보아. 그녀는 마치 어제 헤어졌다 만난 사람처럼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지혁 씨. 아니, 이제 이지혁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죠. 지혁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 정보아의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나 사과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사업 냄새가 나는 인사였습니다. 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정보아는 가볍게 턱을 올리고 지혁이 손에 들고 있던 AP 서류철을 내려다봤어요. 그 자리가 오래 갈까요? 그 한마디로 시작해 지혁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깐의 차 대접이 오가는 동안 정보아는 의미 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 인수권을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AP는 깨끗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표 자리 오래 맡겨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런 정보 흘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혁은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는데요. 이 말들이 전부 누군가의 설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지혁 씨, 이번엔 잘 살아남아요. 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말고. 그 말에 지혁은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보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뒤에 누구가 있다면 더더욱. 정보아가 돌아선 직후 지혁은 우연히 들은 이름 하나에서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보아가 요즘 가온재단과 몇 번 접촉했다는 소문. 가온재단의 이사장은 고성희. 그 둘은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고성희가 뭔가 큰 판을 벌일 때 외부 인물 하나쯤 끼워 넣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단 내에서 자잘한 승인권 예산 결정권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회장 부재 시 임시 결재권한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받는 구조를 조정 중이었죠. 겉보기엔 재단 운영 꼼꼼히 하는 이사장일 뿐인데 실제로는 작은 규정을 받고 그 조직의 뼈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재단이든 회사든 사람만 잘 배치하면 다 내 겁니다. 한우진은 간이식 수술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안정적이었고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죠. 지은호는 조용히 우진 옆을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나 이번엔 좀 살아보고 싶다. 엄마가 정한 길 말고.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우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정말 다행인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지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우진이 건강을 되찾는 순간 고성희에게는 위험 요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진은 선한 아이지만 어머니의 추악한 면을 진심으로 미워할 수 있는 드문 자식이었거든요. 우진이 병실에서 지은호와 웃고 있는 장면을 본 순간 고성희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은 이제 회복했고 간이식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정리였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이제 필요 없다 하지만 고성희에게서 필요 없다는 말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방식이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고 냉정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정보아가 한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전달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충격 없이도 흔들리는 타입이니까요. 그녀가 끄는 전화기 화면에는 짧게 저장된 이름 하나.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고성희가 정보아를 움직인 겁니다. 고성희는 원래 적을 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신 상대의 과거를 알고 있는 타인을 끌어다 쓰죠. 정보아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지역의 급소를 알고 있고 그를 한번 무너뜨린 경험도 있는 사람. 심지어 체면, 자존심, 허영 약점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겠죠. 사람은 한번 무너졌던 방식으로 또 쉽게 무너져요. AP그룹 내부 문건 중 지역의 경영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문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는 헛소문이 근거 있는 이야기처럼 떠도는 건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죠. 지역은 말합니다. 이거 누가 작업하는 거지? 직원들은 아무도 모른다 하고 이사회는 조용합니다. 이건 단순 소문이 아니라 누가 조용히 지역을 흔들기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보화가 시작했고 고성희가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 이게 앞으로 지역의 AP 대표 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고성희는 사설 탐정 회사에 조용히 말합니다. 그 남자 영나 옆에 붙어 있는 그 남자 있죠? 조용히 파보세요. 흠이 없으면 흠을 만들어요. 직원들이 잠시 멈칫하자 고성희는 미소 없이 딱 한 줄을 덧붙입니다. 딸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지역은 며칠째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괜히 조심스럽고 이사회 관련 문건이 돌면서 그가 내려야 할 의사결정마다 근거자료 제출 요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확실히 감지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흔들고 있다. 이때 익명의 제보 메일이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제보 내부에서 대표님 불신임 논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메일 같았지만 지역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에 붙어 있던 단 한 줄이 지역을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이 지역 대표 파혼 전력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정보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지역은 AP 계열사 미팅에 갔다가 복도에서 정보화를 다시 마주칩니다. 정보화는 놀란 척도 하지 않고 툭 하고 이런 말을 던져요. 아, 여기까지도 영향력이 있었구나. 대표님 벌써 내부에서 얘기 많던데요. 지역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정보화는 피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시킨 사람은 없죠. 근데 도와달라는 사람은 있었을 뿐. 지역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며 정보화는 마지막 큐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지역 씨,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잡힐 차례예요. 그 말은 개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녀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숨기지 않은 말이었죠. 우진은 회복 속도가 빨라져서 보조기 없이도 걸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옆에서 도와주며 동생처럼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온기로 그를 돌봤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다. 엄마가 정한 대로 사는 건 솔직히 숨막혀. 이 말은 고성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우진이 회복할수록 그녀는 조바심이 커졌습니다. 왜냐면 우진은 회복하면 당연히 지은호와의 관계를 더 알고 싶어 할 거고 그 순간 자신이 감춰둔 진실들이 차례로 드러날 위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지은호가 자신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폭탄 설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이제 필요 없고 위험하기까지 하네. 고성희는 제거라는 표현 대신 위험 차단이라는 말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날 지은호는 우진의 재활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병동을 오가다가 병원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진 환자 어머님이 앞으로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래요. 지은호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외부 접촉? 너무 노골적인 통제였지만 지은호는 맞서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또 시작이네 이사장님. 이 말은 지은호가 고성희를 쉽게 믿지 않는다 걸 뜻했어요. 경험치가 쌓였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화는 회사 차량 배치 기록이 갑자기 누락됐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뒤져도 잘못한 것이 없었고, 이건 너무 억지스러운 문제 제기였는데요. 해당 부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환 씨, 이거 누가 만든 건데요? 도저히 자연스러운 이슈가 아니에요. 지환은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했는지 바로 감이 왔죠. 그리고 마침 영나도 이날 고성희에게 불려갑니다. 고성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지환 그 사람 위험해. 영나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꾸합니다. 지환 오빠는 착하고 진심이에요. 그러자 고성희는 미소도 없이 말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착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말은 고성희라는 사람의 가치관의 잔혹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명대사처럼 작동합니다. 박성재는 요즘 수빈을 자주 챙기고 있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억지 위로는 독이 될 때가 많다는 걸 성재는 잘 알고 있었죠. 수빈이 말합니다. 성재 오빠는 왜 이렇게 편해요? 성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너희 집이 힘들면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말은 가벼운데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순간 수빈과 성재 둘 다 좋아함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단계. 이후 고성희가 이 관계도 통제 불가 요소로 판단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열려요. 정보화와 고성희가 만든 1차 흔들기 작업이 먹히기 시작하던 어느 날 AP그룹 법무팀에서 예상치 못한 메일이 날아옵니다. 대표 인수 과정 일부 확인 필요. 서면 조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단숨에 알아챘어요. 이건 조직적인 흔들기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사가 아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는데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표님 결정들을 문제 삼으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아예 비안으로 차기 대표 논의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외부에서 영입될 거라던데요. 지역은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보화가 했던 말이 귀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대표 자리 오래 못 간다니까요. 우진이 병실에서 잠든 사이 고성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이가 회복됐고 지역도 흔들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가볍게 접습니다. 서류의 상단에는 지은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은호야, 넌 이제 내 계획에 너무 방해가 된다. 그 말과 함께 도끼와 계산 그리고 두려움까지 섞인 감정이 스칩니다. 우진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자 고성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이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지은호와의 관계를 더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순간 자신이 감춰온 쌍둥이 남매의 비밀은 터져나올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성희는 은호 정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문제는 크지 않게,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자신의 세계에서 배제하는 행동 지침이었어요. 첫 조치 병원 출입 제한. 병원 측에는 우진의 회복을 위해 외부인 접촉을 줄여달라며 지은호 출입 시간을 제한하도록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건 명분도 있고 아주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은호를 점점 밀어내기 위한 시작이었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은호님 어머님께서 앞으로는 보호자 외 출입을 줄여달라고 하셔서요. 지은호는 말은 아끼지만 표정이 단번에 굳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시네. AP 내부에서는 결정적으로 심각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사회에서 갑작스레 대표 경영 검증 절차가 개시된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 가장 무겁고 모욕적인 절차인데 누군가의 제안 없이는 절대 진행되지 않는 일입니다. 법무팀이 말합니다. 대표님 누군가 인수 과정 중 제출된 자료 일부가 부정확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료는 다 검증된 건데 누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 그때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혹시 파혼 당시 문제나
개인적 신뢰 논란이 영향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부에 퍼뜨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지역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누가 뒤에서 실실 웃고 있는지 내가 꼭 찾아낼 겁니다. 지역이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순간이자 불안한 순간입니다. 며칠 후 지역은 외부 투자자 미팅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표님, 혹시 결혼 파토 때 문제 있었던 그거 요즘 다시 기사 준비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역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기사가요? 누가? 투자자는 얼굴이 굳어지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혼 당시 신부 쪽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보와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지역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구나. 누가 뒤에서 줄을 잡고 있어. 누군지는 짐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회복 후 조금씩 병동밖 공기도 쐬고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전과 달리 어머니 고성희가 과하게 밝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벌써 이렇게 걷네. 엄마 마음이 놓인다. 말은 따뜻한데 표정이 이상하게 과하고 가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엄마, 은호는? 왜 요즘 통 안 보여? 그때 고성희가 잠깐 얼어붙었다가 바로 미소로 바꿨습니다. 그의 요즘 바쁜가 봐. 하지만 우진은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감각으로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우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엄마 또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지화는 요즘 개인 기록과 근무표가 이상하게 누락되거나 수정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감찰팀이 지환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지환 씨 지난달 차량 운행 기록 조작 의혹으로 정밀조사 들어갑니다. 지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록 조작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팀은 냉정했죠. 고객사 VIP 이동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환은 회사 주차장에서 고성희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듣습니다. 영나 인생에서 좀 치워줘요. 그 말은 지환에게 원한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지환에게 감찰이 시작되자 영나에게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많던데 왜 내가 엮여 있어? 고성희는 영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 영나는 잘 버티는 듯 보였지만 마음이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지환은 영나에게 말합니다. 나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이거 금방 밝혀질 거야.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엄마의 반대 수준이 아니라 엄마가 직접 그의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석이 가온재단 결제 문서에서 고성희의 서명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걸 발견합니다. 이 사장님이 이걸 언제 승인했죠? 직원이 말합니다. 요즘 이 사장님이 직접 결제하십니다. 회장님 일정 바쁘시다고. 이 말에 박진석은 순간적으로 심장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몰랐다고.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불안을 느낀 거죠. 박진석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성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정보아와 고성희가 다시 만납니다. 정보아가 말합니다. 지혁 씨, 조금만 더 밀면 무너져요. 이번엔 내가 흔들기만 하면 이사회에서 알아서 움직이겠더라고요. 고성희는 와인을 돌리며 말합니다. 사람은 예전에 무너진 방식으로 또 무너져요. 이 두 사람의 공모는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 됩니다. 지역은 AP 본사에서 들어온 모든 소문을 정리하다가 단 한 이름을 적습니다.
고성에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 지역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모든 파동을 일으키는 핵심이 됩니다. 지역은 최근 들어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의도적이며 구조적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반격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는데요. 그는 최측근인 조경수를 불러 말합니다. 조 팀장님, 누군가 내 인수 과정을 뒤집으려고 해요. 정보 흐름부터 다시 조사해 봅시다. 내가 모르는 루트가 있을 겁니다. 조경수는 놀라며 말하죠. 대표님, 대체 누가 이런? 지역은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조용히 움직입시다. 지역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악의를 의식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지역은 외부 미팅에서 정보화를 또 만납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보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씨 요즘 힘들죠? 하며 말을 걸었죠. 지역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그쪽이 뭔데 내 사정을 알아요? 정보화는 반쯤 미소 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쩜 지역씨보다 지역씨 약점을 더 잘 아는 사람이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흔들리지 않고 말하죠. 누가 뒤에 있느냐 그거만 궁금합니다. 정보화는 답 대신 한마디만 톡 던졌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대비나 하세요. 곧 큰일 터지니까. 이 말은 지역을 2배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최근 병원에서 묘하게 차가운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출입시간 제한을 넘어서 아예 우진 병동 담당자가 바뀌고 우진과 관련된 정보 전달도 줄어들었죠. 결정적이었던 건 재단 측에서 보낸 내부 협조 요청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간이식 후 건강한 공여자도 지나친 환자 간병은 회복에 방해가 되니 접촉을 조절하게 해달라. 지은호는 보자마자 웃기지도 않았죠. 이건 접촉을 막겠다는 거네. 담당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지만 의사는 윗선 지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이건 고성희의 공격이다.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사장님, 이번엔 정말 선을 넘으셨네요. 우진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지은호요, 왜 그 친구랑 면회 시간이 계속 제한되는 거죠? 간호사는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외부 접촉을 금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우진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야? 엄마 또 뭔가 숨기고 있지. 그는 생각합니다. 지은호가 자신에게 절대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머니가 말한 바쁘다는 말도 거짓이고 이 모든 상황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진은 결정합니다. 직접 보러 갈게 은호한테. 이 순간부터 우진은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화는 감찰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자료 찾고 기록을 대조하고 부서마다 진술을 모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지환 씨 근무 태만 및 기록 미흡으로 징계 검토 들어갑니다. 지환은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감찰 담당자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흔적이 너무 없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조작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흔적이 너무 없다. 이 말은 곧 누군가 능숙하게 지환을 덮었다는 뜻이죠. 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성희가 만든 판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영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헤어짐을 고민합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영나가 다친다. 이건 지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영나는 우진 병문안을 갔다가 엄마가 우진에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진아, 은호랑은 거리를 둬.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어. 영나는 멈춰섭니다.
엄마 지금 은우를 왜 막는 거예요? 내 동생이잖아요. 우진의 말에 고성이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그 애가 내 인생 방해할 수도 있어. 우진은 엄마의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영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누군가를 방어할 때 그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을 쓴다. 영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와 영나 모두 엄마 고성희에게 한계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재단 보고를 보던 박진석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성희가 왜 이 부분까지 결제했지? 평소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 직원에게 물었죠. 이사장님이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한 적이 있었나?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회장님, 요즘 이사장님이 많은 걸 혼자 결정하십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단어가 떠오르죠. 성애,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지역은 밤늦게까지 AP 내부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다가 결정적 단서를 발견합니다. 가온재단 내부 계정에서 AP 자료를 열람한 기록. 그 순간 지역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협조가 아닌 조직적 정보 공유였고 그 정보가 정보화에게 흘러가 고스란히 자신을 흔드는 데 활용됐다는 의미였죠. 지역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사장님, 왜 제 인수 자료를 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고성의 이사장 전화는 오래 울리다가 끝내 받지 않습니다. 지역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날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